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0시에는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인 토트넘 대 울버햄튼의 경기가 토트넘의 홈 경기로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양팀의 에이스인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튼의 황희찬이 정면으로 맞대결하는 경기로 이른바 코리안 더비이며 두 선수 모두 지금 현재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선수의 골 레이스가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지난 아시안컵에서의 4강 탈락 아쉬움과 클린스만 경질 및 축협 수뇌부의 책임과 사퇴 이슈 등으로 축구 팬들의 마음이 산란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기입니다. 즉 이 경기에서 손흥민과 황희찬이 아시안컵에서 국가대표팀에 실망했던 축구 팬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대표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프리미어리그가 24라운드까지 치러진 지금 현재 기록은 손흥민이 12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황희찬은 10골과 3개의 도움으로 각각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4위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 순위는 토트넘은 4위, 울버햄튼은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24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의 극장골 도움으로 브라이튼에게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반면 아스톤 빌라는 맨유에게 패하면서 두 팀의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5라운드 경기는 토트넘은 11위인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인 반면 아스톤 빌라는 12위인 풀럼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승리를 하면 아스톤 빌라와 승점 차이를 더 벌릴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므로 황희찬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 되겠지만 손흥민이 이끄는 토트넘이 승리하여 탑4 경쟁에서 보다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먼저 예상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은 골키퍼와 수비 라인에서는 부상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선발 자원들이 그대로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골키퍼에는 비카리오가 나서서 다시 선방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센터백에는 로메로와 반드벤이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좌우 풀백에는 우도기와 포로가 역시 선발로 나서서 수비와 더불어 토트넘의 공격 라인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기존의 전술을 가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들라인에서는 비수마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 벤탄쿠르와 비수마 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지난 브라이튼전에서 동점골을 넣은 사르가 역시 이번 경기에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마보다는 벤탄쿠르가 다소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홈 경기인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는 비수마보다는 벤탄쿠르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벤탄쿠르는 시즌 초반 토트넘의 미드를 이끌면서 대활약을 보였던 비수마의 폼과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는 폼을 상당히 끌어올리고 있고 사르 역시 시즌 초반에 활약을 연상케 하는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는 최전방 원탑에는 히살리송이 나설 것으로 보이고 공격 2선에는 중앙의 메디슨 그리고 좌우 윙포드 자리에는 손흥민과 클루셉스키를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언론들은 손흥민의 복귀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이 다시 완전체 수준을 갖췄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상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시즌 초반 토트넘이 리그 선두를 달리면서 최고의 공격력을 보여준 멤버들인데 여기에 시즌 초반에는 다소 부진한 폼을 보였던 히살리송이 앞선 경기들에서 8경기 동안 9골을 넣는 대활약을 보이고 있어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시즌 초반보다 더 강력해졌다고 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시안컵에 참가한 손흥민이 빠져있는 토트넘의 스쿼드였고 따라서 히살리송이 보다 많은 공격 찬스를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히살리송이 골 감각을 찾으면서 지금 현재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가 2명이나 포진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의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프리미어리그 최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복귀로 임대생인 베르네의 자리가 불투명해진 것은 사실인데 다른 컵 대회에서 모두 탈락하고 프리미어리그 경기만 남겨놓은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베르네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상당한 관심거리라 하겠습니다. 경기가 거의 승리가 확정되고 손흥민에게 휴식을 주는 목적으로 베르네를 교체 출전시키는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베르네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황희찬과 손흥민의 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서 황희찬을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베르네의 등에서 에너자이저 건전지 하나를 뺀 폼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르네는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하는 윙 플레이를 펼쳤는데 하지만 베르네 플레이는 딱 여기까지가 전부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윙으로서의 이러한 저돌적인 퍼포먼스 외에는 공격수로서 다른 장점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자면 베르네의 플레이는 붕어빵을 찍어 놓은 듯한 플레이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를 스피드로 벗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역할과 플레이의 전부인 듯 그 외의 플레이나 동료와의 연계에서는 그 위력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스피드를 활용한 사이드 돌파라고 하는 원툴 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토트넘에서의 베르누도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스피드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마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에서 효율적으로 베르느를 활용할 수 있는 전술상의 한계가 있는데 다행히 베르느가 손흥민을 대신해서 왼쪽 윙포드로 뛰는 동안 히살리송의 골 결정력이 폭발하면서 베르느의 문제점이 다소 가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토트넘 관련 전문가들은 베르느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선발 스쿼드에서는 베르느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르느의 플레이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탑 공격수로 성장한 황희찬의 과거의 플레이 스타일과 변화된 지금의 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황희찬이 잘즈부르크 라이프치히 소속으로 대표팀의 윙으로 활약을 할 때 사실 축구신화는 황희찬의 플레이를 보면서 상당히 수위 높은 비판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 핵심은 지금 토트넘의 베르느의 플레이와 다름없는 플레이를 그 당시 황희찬이 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즉 베르느와 똑같은 수준과 패턴의 윙 플레이를 하면서 오직 사이드에서 상대 수비를 스피드와 피지컬로 벗기는 윙 플레이만이 자신의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정도로 당시의 황희찬의 플레이는 너무도 직선적이면서 정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팬들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는 챔피언스리그에서 당시 세계 최고의 수비수인 리버풀의 반다이크를 완벽한 페이크로 제끼고 골을 넣었던 그 시즌부터 황희찬이 뭔가 공격수로서 눈을 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황희찬이 오른쪽 윙어가 아니라 주로 왼쪽 윙어나 아니면 왼편에서 투톱으로 플레이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황희찬의 포지션 변화가 황희찬에게는 자신의 폼을 업그레이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축구신화는 비유적으로 황희찬이 저돌적인 황소에서 영악한 늑대로 변신했다고 표현했는데 특히 늑대를 상징하는 지금의 울버햄튼에서의 클럽명과 잘 어울리는 황희찬의 변화였다고 하겠습니다. 황희찬이 국대에서도 그랬지만 이전에는 주로 오른쪽 윙으로 뛰었는데 소위 바른발 윙어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이 자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탄탄한 피지컬과 스피드를 활용하는 플레이에 장점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작용으로 오히려 황희찬의 경기력은 딱 그 수준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즉 사이드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크로스라고 하는 구식 축구의 전형적인 플레이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정교함이 떨어지는 황희찬의 드리블 스킬로 인해서 돌파가 무산되고 턴오버가 발생하는 모습도 자주 있었고 그로 인해 팀 전체의 공수 밸런스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황희찬이 왼쪽에서 윙어 또는 투톱으로 경기를 하면서 황희찬의 경기력은 몰라볼 정도로 변모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반대발 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 윙으로 뛸 때보다는 자연스럽게 넓은 시야가 확보되고 또 이런 연유로 사이드가 아니라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넓어진 시야와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는 오른쪽에서 직선적으로 경기를 했을 때보다는 자연스럽게 경기 전체의 흐름과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게 되고 따라서 보다 많은 생각을 하는 경기, 즉 달리 말하면 지능적인 플레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오프더볼 감각과 역량도 발전하게 되는데 지금 울버햄튼에서 황희찬이 마치 주워먹기 같이 보이는 골을 다수 넣고 있는 것도 황희찬의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황희찬의 이러한 진화는 우리 대표팀에게는 상당한 전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시안컵에서 물론 황희찬이 나름의 경기력과 활약을 보여주었다고 평할 수 있지만 클린스만이라고 하는 역대 최악의 빌런 감독으로 인해 전술적으로 황희찬이 이러한 역량을 온전하게 끌어내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희찬도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울버햄튼에서 보여주는 영악한 늑대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다소 과거로 돌아간 저돌적인 황소의 모습이 더 많이 비쳤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지금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흥민에 대해서 앞의 이야기와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초반 왼쪽 윙포드로 활약했는데 중앙 원탑인 히살리송의 부진으로 원탑으로 뛰기도 하면서 다수의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 최근에는 다시 왼쪽 윙포드로 뛰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토트넘 초기 시절에는 거의 윙포드 원툴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드에서 돌파 후 크로스 또는 슈팅이 전부였습니다. 반대발 윙포드로 왼쪽에서 뛰었던 손흥민은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장점으로 왼발 크로스는 물론 강력한 왼발 슈팅까지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포지션에서는 크로스는 왼발, 슈팅은 오른발로 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손흥민은 왼발 슈팅력도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 이러한 플레이로 상당수의 많은 골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손흥민 존에서의 강력하고 멋진 오른발 가마차기 중거리포 골들도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은 오른쪽 윙포드로 뛸 때는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포 골들도 다수 만들어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역량을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존하는 윙포드들 중에서 손흥민과 같은 이러한 수준으로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주발 역발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중거리 폭골을 꽂아 넣는 선수는 손흥민을 포함하여 지극히 극소수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고 있는 황희찬이지만 손흥민의 이러한 역량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이것은 천부적인 재능이나 아니면 손흥민과 같은 지옥 훈련이 아니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희찬에게는 지금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여기에 지능적인 역량을 더하는 플레이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족을 달자면 이번 시즌이 시작되기 전 시즌 예상평을 하면서 축구 신화는 히살리송의 부활과 손흥민과의 협력 플레이가 토트넘의 공격의 핵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할 것이라고 했고 히살리송이 부진할 때에도 이런 예상을 견지하였습니다. 이제 히살리송이 골 결정력을 올리면서 손흥민과 함께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남은 경기들을 이끌 것으로 보이는데 손흥민이 왼쪽 윙포드로 그리고 히살리송이 중앙 원탑으로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전술적 환경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기들에서 손흥민과 히살리송의 시너지가 더욱 강력하게 발휘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 코리안 더비를 치르게 되는 손흥민과 황희찬, 이번 경기에서 두 선수가 합해서 최소 해트트릭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손흥민, 황희찬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